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과반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의혹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4%였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오른 37%, 민주당은 6%포인트 오른 38%였습니다. 설 연휴 첫날 귀성 정체가 극심해지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가까이 소요될 걸로 예측됐습니다. 정체는 오전 11시쯤 절정에 달한 뒤 저녁 무렵 풀릴 걸로 보입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강원과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권 씨를 구금 중인 몬테네그로의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하급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요르단전 참패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4강 성과도 긍정적이고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첫날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YTN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해 유권자 과반은 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4%였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이 38%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응답이 56%로 과반이었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로 집계됐습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선택한 층에선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는 응답이 59%였지만 중도와 진보층에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세대별로는 50대까진 비리 의혹이라는 답변이 60대 이상에선 몰카 공작이란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60대 남성은 비리라는 응답이 여성은 공작 피해라는 의견이 우세해 같은 나이대에서도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YTN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직후 방송된 신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 가방 사태는 정치 공작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이 입장 표명이 이번 응답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4%,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61%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오른 37%, 더불어민주당은 6%포인트 오른 38%,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은 3%, 무당층은 15%였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을,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독재론을 제기했습니다. 두 이슈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검사 독재론에 공감한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청산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부분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공감하는 편이다 39%,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49%였습니다. 공감 응답률은 여당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80%가 공감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83%가 공감 안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청산해야 할 것은 586 운동권이 아니라 검사 독재라고 응수하며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검사 독재론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다 47%,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44%로 팽팽했습니다. 나이대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각 63%와 60%로 공감도가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다수가 공감,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수가 비공감으로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펼쳐질 총선 구도의 최대 변수는 이른바 김건희, 이재명 리스크의 파장인데 첫 순서로 나혜인 기자가 여야의 선거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4월 총선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보통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이 있었지만 진영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통용하는 선거 구호가 됐습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걸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걸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함으로써 탄핵 적폐 세력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정치 세력 미래통합당이 다수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떨까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외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탄정당의 독주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로 표적으로 삼은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선 때부터 허위 경력과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건희 여사는 지금도 야당의 주된 공세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을 거부하고 명품 가방 수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김 여사 리스크는 여당의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정조준하고 있는 당무 개입 논란도 그 발단은 김건희 여사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입니까? 퍼스트 프레지던트입니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단연코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수장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검사 대 피의자 프레임을 꺼내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공약을 띄우며 방탄 세력 민주당과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야 모두 각자의 리스크는 외면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 김 여사 관련 언급을 눈에 띄게 자제하고 있고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의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집중하며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피하려고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십시오. 거대 양당이 파고드는 상대 진영의 리스크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극단적 대립이 불러온 증오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한 우려가
중도와 무당층 표심을 자극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노리고 양당제의 균열을 내겠다며 도전장을 낸 제3지대의 움직임은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국민의당의 이른바 녹색 돌풍은 대표적인 제3지대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38석을 얻어 단숨에 원내 3당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녹색 바람을 만들어주셨고 저희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습니다. 거대 양당 전직 대표들이 주도하는 이번 제3지대 세력도 제2의 국민의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많게는 30%에 이른다는 여론 지형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보다 뭘 잘하냐고 묻는다면은 개혁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도 무능하고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색정의당을 제치고 주목도 높은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선 최대한 몸집을 키워야 하지만 1차 목표는 7석 이상, 그리고 지지율은 15% 이상.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은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같은 진영 안에서 뭉치는 중간 텐트부터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쪼개지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치나 사람이 하는 일은 1+1 0.8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빅텐트는 갈 길이 더 멉니다. 지지 기반과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측의 논쟁적 공약까지 통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공동대표의 한 분이 통합전권대표를 겸하고 계신다.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방향이 잡힌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바람에 새기를 가를 변수입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소수 정당 배려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어서입니다. 여당의 위성정당은 칼이고 야당의 위성정당은 방패라는 일정은 억지입니다. 국민이 볼 때, 또 거대 양당 외의 다른 정당이 볼 때 그것은 둘 다 칼일 뿐입니다. 합당 등을 통해 최소 득표율 3%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다면 적자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반대로 통합에 실패하면 상처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변수를 딛고 제3지대 세력이 선거판을 흔들 돌풍을 몰고 올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선택은 결국 유권자의 몫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아침 8시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까지는 8시간 40분, 광주까지는 6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4시간 40분, 강릉까지는 5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교통량은 519만 대로 어제부터 계속된 귀성길 정체는 오전 11시쯤에 최대에 달하고 이후 저녁 8시쯤 대부분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게 졸음운전입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다수가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 먼 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은 피곤을 느끼면 반드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넉 대가 찌그러진 채 일렬로 멈춰섰습니다. SUV의 앞부분에서는 불길도 치솟습니다. 1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차량 5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모두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 찾아오는 졸음운전은 고속도로에서 특히 치명적입니다. 직선으로 달리는 단조로움 때문에 졸음이 쉽게 찾아오는 데다 차량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무려 70%가량은 졸음이나 주시태만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80%가 졸음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차량이 급증해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빠르게 누적되고 차량 내 이산화탄소도 늘면서 졸음이 몰려오기 쉽습니다. 졸음을 방지하려면 춥더라도 주기적인 환기나 외기 순환 모드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동승자 역할도 중요합니다. 졸지 않고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졸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조금 늦더라도 휴식이 필수입니다. 2시간에 한 번씩은 최소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기지개를 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좋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경화되면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쉬는 게 차량이나 사람이나 모두 안전한. 혹시 졸음 등으로 사고가 나면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응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까지 무료로 이동시켜주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언제든 콜센터로 전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방향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의 불이 나 인근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이 불로 운전자 한 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 진압 등으로 4차로 가운데 2개 차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되면서 인근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는 차례상을 준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길거리 장터도 문을 열었는데요. 다둥이와 다문화 가정 위문도 잇따랐습니다. 설맞이 풍경 김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새로운 도심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길거리 장터가 열렸습니다. 왕복 6차선 위에 서는 이 장은 원래는 매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을 맞아 하루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대목장은 값싸고 싱싱한 갓까지 제수용품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싱싱하니까 여기서 많이 구입하러 왔어요. 일단 종류가 많고 싱싱하고 좀 더 다른 데보다 싸게 살 수는 있어요. 녹차 수도 전남 보성의 5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 등 건강하고 안전한 설 보내기 캠페인도 펼쳐졌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을 기다리고 딸을 기다리고 또 며느리를 기다리고 손주를 기다리는 그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정말 가까이에 느껴져서 정말 이 날씨는 춥지만 아주 따뜻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6명이 태어났고 곧 낳을 7째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설 산타가 찾았습니다. 고가 설빔을 입어보는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매월 출생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시군도 전라남도에 맞춰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여러 시군에서 할 걸로 봅니다. 경제가 어려우시지만은 이럴 때 용기 잃지 마시고 잘 일을 극복하시고, 특히 이제 설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걱정이지만 어머니 품같이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설은 그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설맞이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 다 우리들의
국민의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어제 경부선 출발지인 서울역을 찾아가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청년당원 50여 명과 함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로 이동해 연탄 2,000장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년처럼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당대표 명의의 설 선물을 돌리는 대신 연탄 7만여 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도 어제 서울 용산역을 찾아서 귀성객과 설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함께 귀성객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라며 정치권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 인사에 앞서 이 대표는 용산역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료단체의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YTN에 출연해 의료인들이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불복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경우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매각 협상이 진통 끝에 결렬되면서 채권단은 다시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해운 업황 악화 등으로 재매각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된 HMM의 새 주인 찾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이 채권단과 7주간의 줄다리기 끝에 인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분 매각 제한 조치였습니다. 하림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모펀드의 지분 매각, 즉 투자금 회수를 향후 5년 동안 금지해야 한다는 채권단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 지금 한 7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돈을 회수할 기회를 아예 안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림하고 이 JKL 컨소시엄이 사실 무너지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채권단이 내년 1조 6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인수 측 지분율이 희석되는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하림이 매각 결렬 이후 실질적 경영권을 담보해주지 않는 거래는 어떤 민간 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항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적 자금으로 되살아난 회사의 보유 현금을 마음대로 꺼내 쓰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수자가 제대로 된 재정 능력이 있는 기업인가를 검증하는 것은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문제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불거진 홍해 리스크 등으로 해운 업황이 악화하면서 이미 최적의 매각 시기를 놓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HMM 인수를 위해선 상당한 현금 동원 능력에 더해 채권단의 경영 개입, 어두운 업황 전망 등을 모두 견뎌야 하는 만큼 재매각 과정은 당분간 안개 속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투명한 내용 공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법을 추진해 기업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만든 최악의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 59분 5,000.4를 고점으로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장보다 2.85포인트 오른 4,997.91의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5,000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미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는 건 경기 낙관론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부모 가정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절실한데요. 정부가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나쁜 부모 대신에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회수가 쉽지 않아서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키우는 김지한 씨는 매달 양육비 7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9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어렵게 양육비 일부를 받아냈지만 아직도 받아야 할 돈이 6,7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모든 명의는 같이 사는 여자의 명의로 하고 본인의 엄마나 동생의 통장을 쓰면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9년 동안을. 현행법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의무자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신상공개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처벌이 아닌 양육비입니다. 누가 보면 되게 작은 돈이라고 하겠지만 저희한테는 그 20만 원, 30만 원이면은 아이 한 달 학교도 유치원도 보낼 돈이 되고 그때 뭐 현장 학습 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패딩을 사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주는 긴급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긴급 지원을 받은 자녀 수는 265명에서 953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지급 조건이 완화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15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선지급 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미리 대신 내준 양육비를 실제 지급 의무자에게서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은 5년 전 1%대에 불과했고 지난해도 15%대에 그쳤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경제력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지급도 어차피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하고 유사한 제도잖아요. 회수율이 낮으니 이거를 우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를 하고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는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어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씨와 연인 관계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8일 권 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19일에도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강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확산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 체제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통제가 약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해를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 이들의 주요 탈북 동기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류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 주민들 중에서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지만은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정부가 공개한 탈북민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북한 거주 당시 외국 영상물을 봤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 8.4%에 그쳤는데 2016년에서 2020년에는 83.3%로 조사됐습니다.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 김정은 일가를 비롯한 일부 고위층의 부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고 여기에 딸 주애를 앞세운 김정은의 4대 세습 의지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경과 기대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이게 한류가 파고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내부 결속을 위해 반동 사상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등을 제정하며 통제를 강화해왔지만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막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19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99명이 MZ세대였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대통령도 공무원인지가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출마 자격을 박탈한 건 수정헌법 14조 3항이 근거였습니다.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겁니다. 콜로라도주 판단이 맞는지 가리기 위한 연방 대법원 심리에서 첫 번째 쟁점은 대통령도 공무원인지에 맞춰졌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인 대통령의 출마 자격은 박탈할 수 없다고 트럼프 측은 주장했습니다.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refers only to appointed officials, and it does not encompass elected individuals such as the president or members of Congress. 트럼프 측은 또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려면 연방 의회 차원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건 주정부 권한 받기라는 겁니다. You want us now to say it means that Congress must permit states or require states to stop insurrectionists from taking state office. Well, that's the only thing I would disagree. It's rare. 대법원은 내란을 어떻게 정의할지 또 내란 가담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며 콜로라도 주정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 자택에서 대법원 심리를 들은 트럼프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In watching the Supreme Court today, I thought it's a very beautiful process. I hope that democracy in this country will continue.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이 3명인데다 보수 성향이 9명 중 6명이어서 몇 주 안에 나올 대법원 판단은 트럼프에 유리하게 내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리처럼 음력설을 쓰는 나라들도 청룡의 기운을 기대하며 설맞이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타이완에선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신년 운세도 나왔습니다. 류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의 자손이라고 믿는 중국인들은 용의 해가 더없이 특별하고 반갑습니다. 공원과 거리 곳곳에는 용 관련 장식이 세워지고 시장에는 온통 용 관련 상품들로 가득합니다. 然后这个龙在我们古代里面，对吧，也是有非常好的寓意。然后我们都是希望我们今年能够风调雨顺，希望大家每个人都能龙年大吉，在新的一年大展宏图。 마카오에서도 이미 일주일 전부터 국가 콘서트를 시작으로 명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속 용궁으로 꾸며진 타이완의 도교 사원에는 용왕의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itality and strength, 应该是这样了。龙的性格就是这样。我的太太是属龙的。 올해 용의 기운을 받아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기대도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관심을 끄는 운세풀이는 멀리 미국 대선 예측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川普是属狗的，然后拜登是属马。在这两个，我们单看生日生肖来讲的话，像2024年，对于川普来说会比较辛苦。 홍콩에서는 용의 신비한 모습을 자신의 몸에 직접 새기며 용해를 맞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물속으로 들어간 사자의 힘찬 춤사위가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구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한 달이 채 안 돼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8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약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연기가 하늘로 3km 솟구쳤다고 발표했고 로이터 통신도 땅에 갈라진 틈에서 용암이 80m 높이까지 분수처럼 솟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대원을 태운 군용 수송 헬기가 훈련 도중 기상 악화로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미국 제3해병항공단은 훈련 비행 중이던 슈퍼 스텔리온 헬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외곽 산악 지역에 추락해 조종사와 대원 5명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을 낳았던 발레리 잘루즈니 군 총사령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신임 총사령관에는 지상군 사령관으로서 수도 키이우 방어를 전담해온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이 임명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통해 잘루즈니 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군이 요구하는 혁신과 누가 군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금이 혁신의 시간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전 참패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내파 선수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우승을 놓쳐 안타깝지만 4강의 결과도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잘 준비하겠다고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또 대회 내내 부진했던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해선 일본과 중국이 예를 들며 상대적으로 중동 팀들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명절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홀로 보내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명절 음식을 팔아서 돕거나 방한용품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현장 신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탁자 위에 가래떡과 떡국떡이 수북합니다. 한쪽에서는 직접 강정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봉사자들이 열심히 손님을 모으자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선뜻 지갑을 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모여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개최한 자선행사입니다. 이 단체는 매년 설과 추석마다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을 만들어 파는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는 명절 음식과 함께 뿌듯함도 얻어갑니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였으면 좋겠어요. 바자회 수익금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수혜를 입은 학생들이 22명에 이릅니다. 사학생들 도움을 못 받는 학생들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 그런 계기가 됐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명절을 맞아 도시락뿐만 아니라 방한용품까지 나누는 무료 급식소도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원래 건물 안에서 배식하다가 부동산 경매 문제로 지난해 4월 쫓겨났습니다. 겨울 날씨에 급식만으로도 버거울 만한데 명절을 맞아 따뜻하게 지내라고 양손 가득 추위 대비 용품까지 들려보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온기가 더욱 그리워지는 명절. 소외된 이들을 찾아 기꺼이 손을 내미는 이들이 있어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돌아갈 곳도 만날 일도 없는 노숙인들에게도 명절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특히 상당수 여성 노숙인들은 가정폭력과 정신질환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경우가 많아서 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세희 PD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여자 화장실. 3평 남짓한 이 공간이 최순자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비좁고 냄새도 나지만 13년째 거리에서 생활해온 최 씨에겐 그나마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빨잖아. 전기장판 고장난 거 이런 거 주워서 하나 빨지. 저렇게만 박스만 이렇게 갈고 있으면 차가워요. 전철이 지날 때마다 그대로 느껴지는 진동. 남성 노숙인들을 피해 이곳에 왔지만 여자 화장실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입장이 곤란해요. 당신은 되지 뭐. 나가세요. 왜 들어와요. 여자 화장실을. 우리 자야 하잖아. 여기서 사람 하나 죽었어. 몇 달 전에. 거기서 자고 나오다가 팍 쓰러져서 죽었어. 어느덧 다가온 설 명절. 하지만 최 씨에겐 돌아갈 곳도 만나리도 없습니다. 식구가 안 도와준데 남이 도움받고 싶지 않아. 또 다른 노숙인 김현옥 씨도 가족을 만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노숙 생활 때문에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뿐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알려주면 조금 도와주지 않을까? 아니야. 그런 형편이 안 돼. 왜냐면 지네끼리. 지네도 조금 싸는데 사는 게.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은 가끔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대신하는 김 씨. 내가 무대식에 했다가 이제 연락 잠깐 할게. 다른 사람한테 불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거리로 나온 박경희 씨에게 집은 돌아갈 곳이 아닌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내 애기 아빠가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까지 겪어 자식들과 떨어져 살게 된 박 씨. 하지만 다시 자식들과 만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는 꿈이 묵묵히 자활을 이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서 인생의 고비를 넘길 수 있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고 그런 걸 바라는 거죠. 명절이면 더 짙어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매일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고서 기록 그 여자가 사는 세계에서는 거리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 노숙인들의 삶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YTN 양세입니다. 나흘 동안 이어지는 설 연휴, 극장 나들이도 좋은 추억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부터 스릴 넘치는 범죄 추적극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차정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극장가 대목으로 꼽히는 설 연휴. 세대 불문 전 연령층의 공감대를 노린 영화는 도그데이즈입니다. 귀여운 반려견에 얽힌 이웃들의 에피소드를 엮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을 전합니다. 유해진, 김서영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했는데 오스카의 여왕 윤여정이 미나리 이후 4년 만에 고른 국내 영화 복귀작이기도 합니다. 상을 받는 순간 그 순간은 기뻤지만 다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냥 저 본래의 윤여정으로 돌아가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독을 보든지 시나리오를 보든지 돈을 보든지 그 셋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한다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독이다 그냥 한 거예요. 소풍 가자.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네 친구 할 거야. 영화 소풍은 소꿉친구이자 사돈지간인 두 노인이 60년 만에 고향 남의 땅을 밟으며 일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담았습니다. 꿈꿨어? 팔순에도 현역 배우로 활동하는 남훈희, 김영옥, 박근영 세 배우의 연기가 노년의 고통과 회한을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특히 가수 임영웅의 자작곡 모래 알갱이가 영화의 한 장면을 장식하며 짙은 여운을 더합니다. 두 노인네가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김용옥 씨 아니면 나는 못한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가 아닐까. 혹시 이름 빌려주고 돈 받았어요? 그 이름 다시 찾으러 온 거야. 영화 데드맨은 빚더미로 궁지에 몰려 자기 이름을 판 바지 사장이 억울한 누명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배우 조진웅이 선 굵직한 연기를 선보이고 범죄 스릴러에 도전하는 배우 김희애의 연기 변신이 돋보입니다. 취재하는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었다. 관객분들께서 이런 소재의 이런 내용의 작품은 처음 접하시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어떤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아무튼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영화였어요. 이 밖에도 아가일과 원카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도 극장가를 지키며 관객들의 선택을 기다릴 전망입니다. YTN 최정희입니다. 꿈도 형편에 맞게 꿔야지.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에서 무슨. 그 축구는 11호 하면 돼요. 야, 가난하면 꿈도 가난해야 돼? 공격이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돼.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팀이야. 동팀으로 아이들을 축구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꿈이 있다면 축구 학교를 꼭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김신환 감독의 꿈은 사업자 방문한 동티모르에서 시작됐다. 스포츠 용품 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축구를 좋아하던 동네 아이들을 조금씩 도와주던 것이 계기가 되어 감독 제안까지 받게 되었다. 전직 실업 축구팀 선수였던 김 감독은 그렇게 제2의 축구 인생이 시작됐고, 우여곡절 끝에 4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무보수였던 김 감독은 지인들이 쥐어준 돈으로 유니폼, 축구화 등 장비를 구입했다. 열심히 훈련을 한 결과 나날이 발전했다. 동티모르 스포츠팀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의 초청을 받게 됐다. 긴장했던 첫 번째 경기 승리 후 이어지는 모든 경기에서 한 골도 실점하지 않은 채 6경기 전승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 유나이티드 축구팀과의 결승전.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4대2 대승이었다. Ingin mau menjadi pelatih, tapi saya kurang tahu. 이른 아침부터 귀성길 오른 분들 계실 텐데요. 큰 추위는 없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은 종일 나쁨,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동안 대체로 맑고 추위 걱정 없습니다. 다만 설날인 내일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만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2도, 춘천이 영하 6.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초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